예, 결자 해지인가 아니면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인가 문재인 의원에 대한 오늘 검찰 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의견을 잠깐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 양옆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이다 이렇게 문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NLL 대화록의 유출과 지난 대선에서의 이를 활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유와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검찰의 소환을 받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착잡하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고요. 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NLL은 우리 해군이 지키고 있고 예.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에 그리고 이지원 사본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문 의원이 들어가면서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문재인 의원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니까 예.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어쨌든 또 똑같은 마음으로 야당의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후했던 분이 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은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문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또 대화록 실종에 가장 또 정점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대화록 수사와 관련된 마무리 차원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소환이든 아니면 예. 검찰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수사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더 옳았는가에 대한 또 논점은 또 다르게 예.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망신주기 차원이라기보다는 수사의 그 마무리 위해서는 뭐 필수적인 그런 그 과정이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2달 동안의 이 대화록 실종 사건의 수사가 철저하게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까? 매일매일의 경마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가 완결되어 가는 시점에 예, 참고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부른다는 것은 예. 사실상 정치적 수사의 정치적 매듭을 위한 보여주기, 망신주기 수사라는 그런 판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다시 황영철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 스스로가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본인이 또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 검찰도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재인 의원을 이제 조사할 것이냐, 또 이 문재인 의원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이런 예. 부분에 고민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또 안 할 이유도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 부분을 또 너무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뭐 망신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이 부분을 너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제 발론 듣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의원께서 자진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시점은 한 달 전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 참여정부의 그 실무자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비서실장으로서 상황을 알고 있으니 적어도 내가 한 달 전에 조사에 응하겠다.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 한 달 동안 죄다 불러다가 다 수사를 하고 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글쎄요, 본인이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였다라고 또 다른 해석을 낳게 한다고 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예. 밖에 볼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어쨌든 수사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예. 뭐 문재인 의원께서 어쨌든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또 밝힐 부분은 밝히는 것이 필요한 수단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네. 있는데요. 사법 처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유상욱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두 분 다 같은 아니, 생각이실 것 물론입니다. 같은데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요. 다만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어디까지 지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네. 논란의 대상이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30초씩만 간략하게 네. 듣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엔 황영철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의원이 이 소환은 돼서 조사는 받았지만 예. 또 이 검찰에 기소를 당하거나 또 뭐 피고인으로 이렇게 더 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그 후보자 간의 공방 속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는 이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여야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더 우리나라 예, 정치가 좀 마무리 발전했으면 해주시고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님. 참여정부의 대통령실은 크게 3실입니다. 비서실, 정책실, 안보정책실입니다. 예. 조명균 비서관으로 얘기되는 이 대화록의 이관 관리 파트는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그 라인이 아니고 안보정책실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보고 라인과 결제 라인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당당하게 나가서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적어도 다음 국면 대화록 유출 건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예. 이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의 의견을 잠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예. 네, 고맙습니다. 예.